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한 국민 지지가 상승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오르고 올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초 예상보다 선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한 선서 진술서를 대거 삭제한 채 공개한 가운데 법원이 압수문건을 검토하는 특별조사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으로 뉴요커도 2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에 반발한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최근 뉴욕과 워싱턴 DC로 보낸 난민 신청자가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My name is Dr. Alexander Arroyo, and I am a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specialist who lives and works in Brooklyn and has 3 children, one 19-year-old, one 6-year-old, and my daughter is a firecracker who is going to turn 4 next month. She enjoys doing just about anything you could imagine. And during the pandemic, we had to figure out how to keep them engaged in their world. The reason why it's important for kids who are less than 5 to get the vaccine is that they could act as vectors to spread that virus. And also, it's important for them to actually build that immunity against the virus, because the less sick they get, the better off they're going to be. We have not seen any long-term side effects from the COVID-19 vaccine now and don't expect to. Every physician that I know has given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the COVID-19 vaccine. For me, that's an important thing because it says that the people who actually know the medicine are delivering this to the children. I'm a pediatrician, I'm a parent, and I have gotten my kids vaccinated against COVID-1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한 국민 지지가 상승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오르고 올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초 예상보다 선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및 바이든 행정부 핵심 관계자와 선거 전문가 등을 인용해 민주당 내부에서 하원 다수당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방상원은 민주공화 동수이며 연방하원은 435석 중 민주당이 221석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당초 올해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낙태금지법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는 여성 등이 민주당으로 결집하고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고 학자금, 융자금 탕감 명령을 내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CBS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45%로 상승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졸 이상 백인 여성 유권자 중 54%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빅이슈로 떠오르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한 관심을 갈아먹는 구도가 형성된 것은 민주당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한 선서 진술서를 대거 삭제한 채 공개한 가운데 법원이 압수문건을 검토하는 특별조사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일린 캐너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특별조사관 지명 요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특별조사관 지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넌 판사는 연방법무부에 영장에 따라 압수한 모든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고 트럼프 측의 특별조사관 지명 요청에 대한 의견을 내일까지 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넌 판사는 양측의 서면을 받은 뒤 다음 달 1일 구두 심리를 한 뒤 특별조사관 지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특별조사관 지명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법무부는 판사 명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관련 선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심하게 편집되고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 선서 진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초 무단 반출한 15상자의 서류를 국립문서보관소에 반납했으며 14상자에서 기밀로 명시된 문서 184건이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으로 뉴요커도 2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뉴요커의 학자금 부채는 939억 달러에 달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탕감 명령으로 이 중 163억 달러가 탕감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뉴요커 중 약 100만 명 정도가 학자금 부채를 완전 탕감받았으며 일부 탕감자까지 포함하면
약 22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당초 민주당은 5만 달러까지 탕감해 주려 했지만 공화당 등의 반대로 최대 2만 달러로 줄어들었다며 이번 탕감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에 반발한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최근 뉴욕과 워싱턴 DC로 보낸 난민 신청자가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이후 중남미 난민 신청자 7,400명을 워싱턴 DC로, 지난 5일 이후 1,500명 이상을 뉴욕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지난 3월부터 멕시코와 닿아 있는 텍사스 국경지대에 주방위군과 경찰을 집중 배치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오퍼레이션 론스타를 전개하고 있으며 론스타는 텍사스주의 애칭입니다. 에벗 주지사는 오는 11월 3선에 도전하며 텍사스주 유권자들의 보수 성향을 감안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난민 신청자들을 버스에 태워 친이민 도시인 워싱턴 DC와 뉴욕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자신이 연방정부가 등한시하고 있는 국경 수호에 나서고 있으며 난민 신청자를 뉴욕 등으로 보내는 것은 난민을 구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에벗 주지사가 난민 신청자들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그럼에도 뉴욕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보금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코로나19를 치료한 이후 증상이 재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을 통해 공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던 기간에 팍스로비드 복용자 가운데 2에서 4%는 치료 후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개월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5에서 6%였습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팍스로비드 복용 여부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완치 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현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화이자는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진행을 막아준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끝난 후 유행 변이에 대한 보호 효과가 강화된 코로나19 개량형 부스터샷 접종이 임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 뉴욕타임스와 MBC 등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이용해 연방식품의약청이 노동절 전후로 코로나19 개량형 백신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DA 승인 전 별도로 자문단 회의는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또한 다음 달 초 개량형 백신과 관련한 자문기구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제약회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신청한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샷이 승인되면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 모더나 제품은 18세 이상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캘리프 FDA 청장은 트위터에서 새로운 부스터샷이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 접종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기를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빈집을 노리는 주택절도는 물론 차량 내 물품절도 등 범죄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은 8월 1일에서 25일까지 주택절도가 38건이 발생해 지난해 비해 81%가 증가했습니다. 올 초부터 8월까지는 289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37% 늘었으며 또한 중절도 역시 이 기간 125건이 발생해 104.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 시즌에는 집을 비우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주택절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계속해서 인근을 배회하거나 주차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성인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많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1,01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일주일간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답변이 16%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보다 상승한 것이며 갤럽이 같은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에 담배를 피웠다는 응답은 11%로 194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마리화나 흡연율보다도 낮았습니다.
담배 흡연율은 지난 1954년 45%로 정점을 찍은 뒤 1977년 38%, 1889년 29%로 하락한 뒤 2013년 19%로 10%대에 접어들었고 올해 1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마리화나 흡연자는 18세에서 34세가 30%, 35세에서 54세가 16%, 55세 이상은 7% 등으로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국립보건원 조사에서도 18세에서 30세 성인의 지난해 마리화나 흡연율이 43%로 1988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더나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모더나가 문제를 삼은 것은 mRNA 백신 기술입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신생 한국 국적기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10월 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첫 취항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10월 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LA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에어프레미아의 LA 취항은 대한항공과 1991년 아시아나에 이어 한국 국적기로는 31년 만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좌석을 제공한다는 하이브리드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의 티켓 판매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군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이 자기 나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곳인데요.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군용기를 보냈고 각국 군용기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순양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른 공해상 항행 자유를 내세웠습니다. 이달 초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국군이 연일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타이완 해협 중간을 보란듯이 가로지른 겁니다. 타이완 해협 전체를 영해로 주장하는 중국은 자유를 빙자한 의도적 도발이라고 반발하면서 현장에 군용기 10여 대를 출동시켰습니다. 타이완과 중국군 조종사 간의 신경전이 먼저 벌어졌고 미군 군용기까지 가세하자 중국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지 않은 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순양함 두 척도 모두 구식으로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它实际上是在示弱不是在示强，台独分子要失望了。 대신 중국은 타이완 최전방 진먼다오에 정찰용 무인기를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전방 초소가 샅샅이 촬영되고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향해 돌을 던지는 타이완 병사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정찰용 드론에 고작 돌로 맞섰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타이완 국방부는 우리 돈으로 1,900억 원을 들여 무인기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앞으로는 격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10일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3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힘에 따라 한국 시간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아 1,351원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이 오는 10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할 것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사흘간 뉴욕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에이즈와 결핵 등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 모금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 최대 테니스 대회인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오늘 뉴욕 플러싱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개막돼 앞으로 2주일간 2일대의 일부 교통이 통제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 자동차가 44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오는 2025년 생산에 돌입한다고 정식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아마존 플렉스 등 음식 배달 업체가 소비자가 주문한 술을 배달하는 것을 전격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해 주류 시장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판매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국가안보를 고려해서라도 각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하며 원전 폐쇄는 안보 관점에서 미친 짓이며 환경에도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